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3년 차예요. 결혼 후 그저 지구지순한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평생을 시집살이하며 살았어요. 남편은 얼마나 효자였던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오히려 제 편보다는 시댁 편을 들더라고요. 분갈 여유가 없어 시댁에서 살았던 세월이었죠.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냥 돈 모일 때까지만이라도 참으며 살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과는 학창시절부터 연애해 친구처럼 사귀다 결혼에 꼴이 난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낯설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시댁에서 살기로 선택하고 나서 굉장한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인내심이 강한 편이었기에 참을 수 있었죠. 아니, 아가씨, 또 제 화장품 썼어요? 아니, 이거 비싼 거 선물 받은 건데 홀랑 이걸 써버리면 어떡해요, 말도 없이. 어머, 아니 언니, 가족끼리 나눠 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이런 걸로 그렇게 정색을 해요? 나 진짜 더러워서. 아, 더럽다뇨? 지금 잘못은 누가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말도 없이 매일 몰래 쓰니까 말하는 거죠. 어이구, 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걸로 진짜 아침부터 꼭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기분 잡치게 해야겠어요? 남편에겐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직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살았어요. 하지만 여동생 즉 신우가 참 진상이었죠.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신우는 퍽하면 제 옷을 입거나 화장품을 가져다 쓰거나 하는 일이 잦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려고 하면 시댁 가족들은 저를 비난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참 미운 오리 새끼였죠. 너는 뭘 그렇게 쪼잔하게 화장품 쓰는 걸로 뭐라고 하는 거니?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너도 참 너다. 그렇게 네 거 내 거 따지려면 뭐하러 이 집에 붙어 있어? 얘는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애고 넌 집에 있는 앤데 그건 좀 쓰면 어떻다고? 아유. 그러니까 아니 진짜 웃겨 언니도. 내가 나중에 그거랑 똑같은 거 하나 사다 줄 테니까 걱정 마요 진짜. 아니 사다 달라는 게 아니라 매번 몰래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어머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매일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뭘 알지도 못해. 딱 보니 네가 그냥 엄한 애를 짖었듯이 잡고 있는 거구만. 에휴 됐어. 그만하자. 바람잘 날 없네 정말. 남들은 신우이랑 그렇게 자매처럼 지낸다는데 너 내가 옹졸한 건지 어쩜 이렇게 매번 쓰는 거 하나하나 뭐라고 하니? 몰래 쓰니까 그렇죠 어머니. 입장 바꿔서 제가 아가씨 물건 몰래 쓰면 아가씨랑 어머님은 얼마나 도둑 취급하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죠. 그나마 제가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는 늘 제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항상 구박하고 저를 부려먹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나마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참 속물같이 말이죠. 이 집에 시집와서 버티고 있던 이상 그냥 내 입속과 실속은 내가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니, 이 땅이며 집이며 다 누구 거겠니? 우리 장남 명석이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애들 비위 좀 맞추고 그래라. 어? 그래야 내가 집이며 땅을 넘겨주지 안 그래? 다 네가 잘해야 명석이 거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좀만 버텨. 우리도 돈 좀 모아서 분갈 거고 그러니까 그냥 명선이 비위 좀 잘 맞춰줘. 어? 늘 재산 가지고 시어머님은
저를 압박하셨어요. 모든 걸 물려줄 거다. 이 모든 게 다 장남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내가 잘못하면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참 어리석었던 거죠. 시댁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시누이 뒷바라지에, 시어머니 봉양에, 그리고 도련님 빨래며 방 청소에 말이에요. 남편도 철저히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기 때문에 딱히 저에게 도움되는 부분은 전혀 없었죠. 제가 경제력이 없으니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삶이었어요. 시동생들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하루하루 자책 속에 살았던 나날들이었더라고요. 예, 오늘 그릇들 좀 다 닦아라. 저기 선반에 있는 거랑 등등 해가지고 식초물에 담가놨다가 깨끗하게 헹궈서 말려. 오늘 저거를 다요? 아, 저 오늘 저녁에 동창회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내일 할게요, 어머님. 아니면 아가씨 보고 오늘 하라고. 어머, 얘는? 걔가 그런 걸 할 줄 아는 애니? 공주처럼 살아서 살림의 살자도 몰라. 알겠어? 네가 해야지 누가 하니? 아무튼 전 오늘은 안 돼요,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동창회 가야 한다고. 오늘 안 닦아도 되는 것이니 내일 하든지 할게요. 아주 얘가 요새 말대답이 늘었어. 하라면 해야지. 뭘 다른 날 하겠다고 핑계를 대는 거야? 너네 친정에서 그리 가르치든? 아니 언니, 엄마가 하라잖아요. 언니 맨날 집에서 놀면서 뭘 이런 걸 가지고 언제 하니마니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웃겨서. 아가씨, 말 웃기게 하네요. 제가 집에서 놀아요? 아가씨 빨래하고 이 큰 집 살림하면 하루 다 가요. 제가 놀아요? 아니, 맞잖아요. 여기서 경제활동 안 하는 사람 언니 말고 또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뭘 그렇게 또박또박 못하겠다고 하냐고요. 아우 진짜 며느리 무서워서 뭐 살림 시키겠나? 안 그래 엄마? 내 말이 틀려? 웃겨 정말. 뭐라고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오빠 와이프고 새언니인데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 말 막 못하는 줄 아나? 아유, 그만해. 얘 됐어. 내가 그릇 닦을 테니 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여튼 뭐 하나 시키면 입이 대빨 나와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공격에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꼭 외출을 하고 싶었기에 모든 걸 무시하고 외출을 했어요. 늘 살림만 하고 바깥 생활을 안 하다 보니 이런 여유조차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고 재미나게 수다도 떨 무렵 집에서는 전화벨이 수십 통 울리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런 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얼마나 민망하던지. 아니 수지야, 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 계속 온다. 남편이 찾나? 아님 혹시 시댁? 아니 오랜만에 노는 건데도 그렇게 전화질을 해대니? 무서워서 널 어떻게 불러 우리가. 괜히 눈치 보인다 야. 얼른 전화 받아봐. 어? 불편해서 그래. 괜찮은데. 남편이 그냥 오늘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에 전화하는 건가 봐. 나가서 금방 받고 올게. 민망한 채로 나가서 남편의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기가 막혔죠. 얼마나 소리를 지르던지. 평소엔 단둘이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100% 옆에 시댁 식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하지만 저도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똑같이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참기 힘들었거든요. 너 생각이 있는 애야? 엄마가 그릇 닦으라고 했는데 그냥 나가버렸다며?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한 줄 알아? 빨리 들어와. 지금 네가 놀 때야? 남들은 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나가 놀 때냐고. 당장 들어와. 안 그럼 문 잠가버릴 줄 알아? 뭐? 말 다 했어? 네가 인간이니? 평생 아껴주고 지켜줄 거라더니 내가 너네 집 가정부야? 네가 알아서 해. 문을 잠그든지 말든지. 나도 안 들어가면 그만이야. 알겠어? 이게 어디 와서 소리를 빽빽 질러?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전화하지 마라. 어? 전 전화를 확 끊어버렸고 그날 친정에 가서 잤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친정으로 데리러 와서 같이 집으로 들어갔죠. 남편은 전화로 그렇게 소리치던 패기는 없어지고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시댁에선 큰 소리치고 저와 단둘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이었죠. 처음엔 그런 남편이 안타까운 적이 있었지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어젠 엄마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 그렇다고 외박을 하냐? 장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어? 우리 조금만 있으면 분 갈 거니까 참아. 내가 진짜 그땐 너 모시고 살게. 집에서만 그냥 제발 참아줘. 우리 엄마 알잖아. 나 정말 헷갈린다. 내가 너한테 시집을 온 건지 아니면 그 집에 가정부로 취직한 건지. 아가씨도 얼마나 싹 수 없는 줄 알아? 나이도 어린 게 맨날 지 엄마 옆에 붙어서 빽빽거리긴 하고 내 화장품 몰래 쓰긴 하고 얼마나 짜증나는데. 자기 그거 알아 몰라? 알아. 막내딸이라고 엄마가 곱게 키워서 그래. 걔가 원래 좀 그렇잖아. 미안해. 내가 다 사과할게. 어? 참아 네가. 뒤에서 겨우겨우 달래주는 남편 때문에 억지로 집에 들어왔죠. 화가 많이 났지만 당장에 이렇게 비는 남편을 보고 다시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미 마음을 먹고 간 상태여서 그렇게 놀랍진 않았지만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말이죠. 어머, 언니 들어왔네요? 어제 그렇게 안 들어오고 오빠랑 아예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노는 게? 뭐라고요? 어젠 친정에서 잤어요. 그리고 아가씨, 그만해요. 나도 지금 할 말 많은데 엄청 참고 있으니까. 네가 참는 게 뭔데? 그깟 그릇 한번 닦으라고 했다고 집을 나가? 너도 참 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넌 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안 돼. 알겠어? 아휴, 어쩜 이렇게 애가 옹졸하니? 이래서 네가 이 집안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 아, 엄마, 그만하세요. 수지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적 없잖아요, 네? 참아요. 언닌 좋겠어요? 잘못하면 저렇게 가운데서 감싸주는 남편도 있고. 참나, 무서워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정말 할 말이 많았지만 남편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어머니와 대면대면하게 지낼 때 시동생은 결혼을 하겠다며 동서될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동서를 보고 있자니
너도 내 팔자겠거니 생각을 했죠. 하지만 동서는 달랐어요. 의사이기도 했고 저와는 달리 정말 똑부러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의사 선생님 어서 와요. 우리 둘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쩜 이리 고울까? 예쁘기도 하지. 감사합니다. 저도 명훈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가족이 사는 거 쉽지 않은데 너무 좋아 보여요. 아이고, 말도 이쁘게 하네. 어서 들어와요.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까 얼른 천천히 먹으면서 우리 얘기해요. 동서는 인상이 참 좋아 보였고 서글서글 하더라고요. 의사답지 않게 소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니 저는 너무 고마웠죠. 낯도 많이 가리는 저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게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가족이 될 텐데 제가 형님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혼자 고생하셨죠?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니. 그럼 나도 편하게 말 놓을게, 동서. 사교적이고 정말 좋다. 제가 언니가 없거든요. 언니 동생처럼 지내요, 우리. 아, 맞다. 이거 제 명함인데 나중에 저희 병원 오세요. 제가 레이저 한번 해드릴게요. 형님은 피부톤이 고와서 레이저 한두 번만 받아도 금방 밝아지실 거예요, 안색이. 받으세요.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동서는 저에게 병원에 와서 레이저를 해주겠다며 하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자매가 없는 동서는 절 잘 따르기도 했고 저 역시 시댁에 의지할 곳조차 없었기 때문에 동서를 많이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 동서가 참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을 더 많이 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에선 동서를 어떻게 하면 뺏겨먹을까 이런 궁리만 하더라고요. 정말 웃기는 집안이죠? 어이가 없었죠. 아니, 그 둘째 새언니네 피부과 가서 우리 엄마랑 나랑 이것저것 해달라고 할까? 우리가 시댁 식구인데 뭐 어쩌겠어. 그럴까? 그래. 어차피 결혼할 건데 우리가 가서 좀 대접받으면 지도 좋지 뭐. 그래, 전화 한번 넣어봐라. 아유, 아서요. 동서가 일하는 곳인데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가서 실수를 하면 직원들 보기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 언니는 빠져요. 새언니가 언니는 레이저 받으러 오라고 했다면서요? 웃겨 진짜. 우리한텐 그런 말도 없던데. 안 그래요, 엄마? 아니, 신우랑 시엄마는 우린데 왜 언니 보고만 레이저를 받으러 오라고 해? 안 되겠어. 전화해야지. 안 그래? 그래. 전화 좀 넣어봐라. 우리도 한번 가서 받아본다고 해. 그거 얼마나 한다고? 원장인데 이런 것도 못해주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동서가 의사인 것을 이용해 본인들에게 실수를 할 것을 종용했고 동서는 처음에는 신우야 시어머니의 부탁을 고분고분 잘 들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이기도 했고 너무 완강히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오세요. 이날 제가 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이날 오시는 걸로 할게요. 이왕 오시는 거 형님도 같이 오세요. 동서는 고맙게도 저까지 같이 와도 된다고 했지만 전 미안해서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바쁘고 일하는데 굳이 저까지 레이저를 지금 꼭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날 동선회에 다녀온 아가씨와 시어머니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꼭 안 해도 되는 비교를 해가면서 좋아하셨죠. 사실 주눅이 많이 들더라고요. 무직인 저와 의사인 동서를 비교하는 모습에 말이에요. 역시 의사 며느리는 다르다. 안 그러니? 아니 어쩜 레이저 한번 받았다고 얼굴 탱탱해진 것 좀 봐. 며느리 덕 보니까 너무 좋다. 무슨 복이 있어서 내가 이런 복이 있는 건지. 아유,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들인 것 같다니까. 안 그러니? 당연하지, 엄마. 무직인 첫째 새언니랑 같아. 확실히 원장 시댁이라고 하니까 직원들도 봤지? 정말 깍듯하잖아. 아, 새언니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좋았다고요. 하긴 언니는 집안일도 그렇고 할 일이 많죠? 이해해요. 어머님의 며느리 비교에 주눅이 들었지만 동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에 그러려니 했어요. 사실 비교되는 것도 컸었고요. 시누이 말이 얄미웠지만 뭐 도리는 없었죠. 사실이니까요. 그러다 동서가 따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말이에요. 전 동서의 부름에 불이 나게 나갔어요. 사실 동서의 인성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말 가까이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 동서, 웬일이야?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사실 동서랑 무척 친해지고 싶었거든. 오늘 밥은 내가 살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같이 나오시지. 왜 안 나오셨어요? 형님도 레이저 해드리려고 한 건데. 원래는 형님 먼저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니야.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 바쁜데 나까지 가서 뭐해.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줘. 알겠지? 바쁜데 내가 시간 뺏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아, 맞다. 제가 형님 보자고 한 이유는 혹시 형님 취직할 생각 있으세요? 아니, 저희 아빠 회사에 격리 직원을 한 명 구하는데 형님 생각이 나서요. 괜찮으시면 제가 형님 추천해 볼까 하는데 혹시 따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정말? 아니, 없는데. 나 경력도 없고 그런데 괜찮아? 나야 너무 좋지. 사실 일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근데 경력도 없어서 고마워. 제가 그럼 형님 추천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배우면 다 하는 거죠. 그럼 하시는 걸로 알게요. 다행이다. 저희 아빠 회사는 작지만 진짜 알차거든요. 아마 형님도 만족하면서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더 감사해요. 혹시 못하시면 어쩌나 했거든요. 동서는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줬어요. 너무 고마웠죠. 사실 일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시집을 와서 할 수 있는 경력도 없었고 계속되는 집안일에 엄두도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동서가 너무 고마웠죠. 시댁에선 제가 일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름 동서 소개라고 하니 딱히 별다른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네가 일을 하긴 뭘 하냐? 혹시라도 네 동서 망신시키려거든 가지도 마. 아니 자격증도 없는 애가 무슨? 자격증이 왜 없어요? 그래도 취직하려고 컴말 자격증은 다 따놨었죠. 걱정 마세요. 제 앞가림은 제가 할게요. 이제 저도 일 다니니까 집안일은 좀 분담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일 다니고 그러니까 집안일에 많이 신경 못 쓸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노발대발 하셨지만 뭐 방법은 없었죠. 제가 바빠짐에 따라 시누이도 그렇고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까지 집안일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처음으로 제 삶을 사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그리고 동서가 들어오고 나니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할 거니까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집안 행사나 이런 거는 일을 좀 분담하죠? 아주버님이랑 자기도 얼른 와서 전도 붙이고 해야 하지 않겠어? 그동안 형님 혼자 이걸 다 어떻게 했어? 안 그래? 서로 해야죠. 어머, 언니도? 이건 새언니들이 해야죠. 무슨 우리까지? 그러려고 며느리인 거 아니에요? 좀 오버한다, 둘째 새언니. 막말로 저희가 할 이유는 없죠. 아가씨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안 그런가요?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아가씨도 거들으세요. 동서는 저와 달랐어요. 할 말은 무조건 해야 하고 얼마나 똑부러지던지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저와 달리 많이 배운 동서는 뭐든지 같이 하려고 했죠. 그런 모습들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불만이 생겼던 거고요. 그리고 슬슬 동서에게도 본인들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의사 며느리라고 우쭈쭈 하던 분들도 동서가 점점 할 말을 하게 되자 서서히 밉게 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전 철저히 동서 편이었어요. 동서가 오면서부터 정말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예, 됐다. 내가 하면 되지. 그걸 꼭 아들들을 시켜야겠니? 너도 참. 너 일하는 건 알겠는데 내 앞에서 그러지 말아라. 어머, 왜요? 어머님, 같이 해야죠. 저희 집은 무조건 같이 해요. 누구는 놀고 누구는 일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참나, 며느리가 시집을 오려고 하면 좀 이런 거 저런 거 눈 감을 줄 알아야지. 어쩜 저렇게 반반하려고 해? 웃겨 정말. 아가씨, 시집 가면 꼭 아가씨가 다 하는 집으로 시집 가길 바랄게요. 아가씨가 말한 게 이런 집인 거죠? 그렇게 빌게요. 동서는 웃으면서 할 말은 꼭 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서가 워낙 똑부러지니 도련님도 동서 손에 잡혀 별말을 하지 못했죠. 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 발버둥 치던 것들이 동서 한 명의 도움으로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지속될수록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동서를 못마땅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동서에게 부탁 하나를 했어요. 아니, 새언니, 저도 큰 새언니 다니는 회사 소개해주면 안 돼요? 아, 나 요즘 진짜 회사 생활도 너무 지치고 이직하고픈데 나이도 나이라서 애매하기도 하고 언니 입김이면 저도 새언니처럼 취직 가능하잖아요. 안 그래요? 부탁 좀 할게요. 아, 죄송해요. 이미 티오가 다 나서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규모라서 그렇게 사람을 뽑진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언니한테 부탁하는 거죠. 안 그래요? 제가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네? 부탁 좀 할게요. 제가 봐도 참 무리한 부탁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동서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괜히 저를 취직시켜서 동서가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서는 안 된다며 미안하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동서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 걔도 웃긴다 아주. 의사면 다지. 그런 부탁을 거절해? 가족이 좀 도움 좀 달라는데 아주 웃기는 짬뽕 아니니? 걔가 우리 집을 한참 우습게 봐도 우습게 보고 있어. 안 그래? 자기가 의사면 다지.
뭐 그리 잘났다고 거절을 해? 해달라면 해줘야지. 내 말이, 엄마, 아주 새언니 웃긴다니까?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했어. 안 그래? 애초에 시댁의 매운맛 좀 보여줘야 했는데.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무슨 동서가 취직을 시켜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곤란해서 그럴 수 있지. 안 그래요? 동서가 못하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한 거겠죠. 그만 좀 하세요. 두 분이 그러니까 제가 더 불편하네요, 정말. 지금 언니는 취직했다 이거예요? 아, 그래. 같은 며느리라 편든다 이거지? 언니, 잘 생각해요. 재산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 그깟 재산 안 받으면 그만이죠. 그걸로 협박하는 거예요? 아가씨도 진짜 웃긴다. 시집 안 가요, 아가씨? 참나. 시어머니는 기가 찾았는 듯 쳐다봤고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일이 끝나고 저희 집으로 들렀죠. 하지만 동서는 역시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 역시 동서 편이었고요. 너 왜 얘 취직 못 시켜준다는 거야? 너희 아빠한테 잘 말해서 얘 자리 하나는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제 회사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그래요. 형님이야 티오가 나서 그렇게 해드린 거지만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아, 같은 며느리니까 연대 가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난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 됐어요. 더러워서 진짜. 아, 그래, 자기야. 아버님한테 한 번만 부탁해봐. 명순이 그래도 일 이직도 해야 하는데, 어? 자기가 말 좀 잘해봐. 자기 왜 그래? 나랑 끝내고 싶어? 죄송하지만 취직 못 시켜드리네요. 그리고 이런 일로 저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동서는 이 말만을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동서를 붙잡으러 나갔죠. 기가 막혔던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무 말이 없었고 저 역시 고소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동서가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사 며느리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련님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니 허락하신 것 같았어요. 전 솔직히 동서가 저희 가족이 되는 건 좋지만 나름 마음속으로 도망쳐 이런 말을 외쳤던 것 같아요. 이 집구석이 그 정도였거든요. 결혼식 당일 남편과 저는 혼주인 어머니와 따로 출발했기 때문에 뒤늦게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 막히는 길을 뚫고 식 직전에 도착한 저와 남편이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드레스 입은 동서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휘젓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남편도 당황했는지 급히 동서를 말리더라고요. 하객들도 눈이 휘둥그레 했고요. 아니, 동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머님도 고정하시고요. 동서도 진정해, 어? 자기야, 좀 말려봐, 어? 아휴. 다시 말해봐, 이 아줌마야, 어? 뭐라고 했어? 내가 참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도저히 이 결혼 못하겠다. 당신이랑 당신 딸 정신 차려.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딸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키웠냐고? 나 우리 엄마 아빠 탓하는 거 못 참아, 알아? 당신은 그렇게 잘나서 딸년을 이따위로 키우셨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거 같으니라고.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참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나야말로 아주 어이가 없어. 아이고, 아파라. 결혼 장사 잘한다고? 그래. 의사 며느리 하나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겠지. 하지만 어째요? 이미 그 속을 알아버렸는데. 이 결혼 없었던 걸로 해요.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들 돌아가 주세요. 이 집에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와서 결혼 파토 냅니다. 몰상식하고 무식한 집안 같으니라고. 당신이랑도 끝이야. 반품한다. 당신 다신 연락하지 마. 당신 엄마 때문인 줄 알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례에서 하객이 박수갈채가 이어졌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보아하니 어머님은 결혼식장에 와서도 계속 시누이 취직 자리를 청탁하셨고, 동서가 안 된다고 하자 사돈 어른들께 딸내미를 이렇게 키우셨냐고 한마디도 모자라 언성을 높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며느리라 내가 받아들인 거지, 직업이 의사가 아니었으면 절대 결혼 안 시켰다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엔 고분고분한 며느리를 원한다나?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동서는 이 말을 전해 듣고는 바로 결혼식장에서 이 난리를 치고 파혼을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사돈 어른들도 다신 엮이고 싶지 않다며 짐을 챙겨 결혼식을 빠져나갔습니다. 전 그런 동서가 대단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집을 걸러다는 게 참 부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집에 다시 오게 됐죠. 하지만 어머니와 시누이는 또다시 동서를 욕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련님은 안절부절 못했고요. 잘 됐어. 우리 집에 설설기지 않을 거면 애초에 결혼 생각도 말아라. 고분고분해야 부려먹을 맛이 나지. 아유, 기센 것. 그래, 오빠.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어. 여자는 많다. 아유, 지겨워. 내가 그렇게 막 우리 부려먹을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고분고분하다뇨? 며느리가 무슨 종인가요? 아, 정말 저도 못해 먹겠네요. 어머님 그런 마인드. 당신 뭐라는 거야? 지금 엄마 심란한데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 얼른 사과드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각성이 되더라고요. 이 집에선 나도 못 살겠다. 평생 나도 이 집에 있다면 그냥 이 시자 집안의 노예가 되겠구나 말이에요. 전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을 배출했어요. 얼마나 시원하던지. 뭐? 사과드려? 참, 이혼하자. 나도 여기선 못 살겠다. 동서가 파혼한 것처럼 난 이혼해야겠어. 그 잘난 이 집 식구들끼리 잘해봐. 아줌마, 잘 살아보세요. 저도 여기 며느리 은퇴합니다. 당신이랑도 끝이야.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 있었는지 참 후회스럽다.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기대해. 이 집안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 잘 살아봐. 그럼 전 이만 빠집니다. 뭐라는 거예요, 언니? 어딜 가요? 밥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아, 오빠, 언니 좀 말려봐, 어? 말이 안 되잖아. 아이고, 쟨 또 왜 저래?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머리 아픈데 정말 너까지 그럴래? 얼른 안 들어와? 전 시댁 식구들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정신적으로 절 막대한 시어머니와 신우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어요. 동서 덕분에 모든 걸 각성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미련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며느리 둘을 한꺼번에 잃으셨죠. 그리고 모든 소송에서 이겨서 위자료를 받았어요. 남편은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분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그 집 며느리로 살 자신이 없기에 벗어났죠. 동서가 저를 구해준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지금도 동서랑은 잘 만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동서는 워낙 똑 부러지는 성격 탓에 금방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요. 전 아직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며 제 행복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동안 시댁에서 종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날개를 단 것 같이 행복해요. 시어머니도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셨지만 살림해주는 식물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참히 뿌리쳤죠. 아마 그렇게 끔찍한 본인 식구끼리 잘해먹고 살고 있겠죠. 그 집에서 나오니 세상 모든 게 행복하게만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 긴 세월 후회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권선징악이더라고요. 도련님과 남편은 한순간에 파혼남과 이혼남이 되었죠. 아마 시어머니는 두 아들들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이 글을 쓰면서 옛 생각이 났지만 지금은 웃음으로 털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미국 양부모님에게 입양이 되어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자랐답니다. 연로하신 할머니는 제 미래가 그래도 할머니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나라에서 좋은 것을 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항상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고 양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기에 20살이 되자마자 제가 한국에 나가 사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나와 할머니와 재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솔직히 절 입양을 보냈지만 할머니가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그저 손녀딸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니와 생활을 하다가 할머니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한국보다 미국이 더 낯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뭔가를 시작해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한국 기업에 취직을 하여 일을 했답니다. 그곳에서 평생의 짝이 되어줄 남편을 만났고요. 한국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만난 것이 아주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금방 사랑에 빠져 결혼을 준비했죠. 부모님은 그럼 안 계시는 거야? 난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 엄마랑 형이랑 셋이 살았어. 그동안 별의별 일이 많았지 뭐. 날 낳아주신 분들은 그렇지.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그래도 우리 둘이 성격적으로도 잘 맞으니까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당연하지. 너 혼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나한테 언제나 의지하면 돼. 알겠지? 우리 잘 살아보자. 한국에서 외로웠는데 그래도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니 너무 기뻐. 앞으로도 우리 잘 지내보자.
아버지가 안 계시는 남편이 안쓰러웠고, 저 역시 오래 홀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에 남편과 얼른 결혼 약속을 하면서 일단 남편과 동거 먼저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은 조금 미뤄두었죠. 저 역시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지라 딱히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아예 없었어요.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보다도 먼저 사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를 한 채로 결혼관계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계신 양부모님들도 오히려 한국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 참 좋아하더라고요. 외롭지 않겠다고 말이죠. 식은 안 올렸지만 시댁 식구와는 따로 소박하게 약혼식도 치렀기 때문에 간단한 결혼식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한국에 나오고 조금 더 우리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결혼식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조그마한 집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처음엔 재밌었지만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을 보면 볼수록 좀 저와는 맞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아등바등 살아봤자다. 인생 한 방이야. 내 주변에도 아주 땅 조그만 거 하나 사서 그게 땅값이 엄청 올랐다지 뭐니. 그래서 반지하 살다가 고급 아파트로 이사 갔잖니. 아니 너무 현명하지 않아? 지금 같은 세상에 개미처럼 살아가면 뭐하니? 어차피 티끌 모아 티끌이다. 인생 진짜 한 방인데 뭐 할 거 없을까? 진짜 제대로 된 한 방 말이야. 에이 어머님, 그건 소수의 얘기죠. 요즘은 로또나 이런 것도 당첨 금액 많지도 않아요. 물려받은 재산이나 큰 건물, 그리고 땅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별 수 있나요? 우리 지금 생활 괜찮잖아요. 넌 어쩜 이렇게 포부가 작니?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참 소박하다. 난 좀 대들보 있는 여자가 좋았는데, 에휴. 요즘 여자들 같지 않게 재수 씨도 은근히 보면 참 소탈하단 말이에요. 하긴 결혼식도 안 올리고 소박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데 딱 보면 알죠, 소탈한지. 그래도 인생은 한 방인 건 맞아요, 진짜. 연예인들 봐봐요. 가난했다가 몇백억 건물주 되는 거 보면. 그러게나 말이야. 아주 인생은 한 방이란 걸 잘 보여주는 거지, 안 그러냐? 우리 둘째도 받쳐줄 처가 하나만 잘 만났으면 인생 피는 건데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저렇게 아등바등 사는 거 보면 참 안쓰럽단 말이야. 뭐 우리도 없는 형편에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시어머니와 시숙은 그렇게 늘 한 방 한 방 노래를 부르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식사 도중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받고 나갈 준비를 했고 전 이 저녁에 무슨 전화인지 놀라서 물어봤는데 그 내용에 기가 찰 따름이었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길래 그렇게 헐레벌떡 나가는 거야? 이 밤에. 아니 당신 무슨 일인데? 걱정되잖아. 얼른 말해. 형이 경찰서에 있다네. 내가 얼른 가봐야 할 것 같아. 보호자랍시고 나한테 전화가 온 것 같은데 가봐야지. 뭐? 아주버님이? 아니 왜 이 시간에 경찰서를... 뭐 어디서 시비 붙으셨나? 나도 같이 가. 당신 혼자 어떻게 간다는 거야? 아니야. 너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이런 꼴까지 보이고 너한테 체면이 말이 아니다 정말. 미안해. 그렇게 남편을 따라 나섰고 경찰서에 도착해 보니
시숙은 돈놀이장을 드나든 혐의로 붙잡힌 것이었어요. 일단 순순히 모든 정황을 인정했고 도주의 위험이 없어 불구속 수사를 당했죠. 그리고 보호자한테 인계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니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뭐 하나 번듯한 직업도 없는 아주버님이 하다하다 놀이장까지 드나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가족이라는 것이 제가 어찌할 수 없겠더라고요. 너무 싫었지만 남편밖에 없었기에 이해해보려 노력했어요. 안 걸릴 수 있었는데 하필 걸려가지고. 재수씨, 걱정시켜서 죄송해요. 내가 진짜 한 방에 우리 집 다 일으키려고 했는데. 형,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나랑 약속했잖아. 형도 이제 번듯이 취직하고 장가 가야지.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해. 야, 임마. 형이 우리 집 일으키려고 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훈계할래? 너 이 형을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걱정 마.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한 870개 정도는 있단 이 말이야. 미천 벌려고 이런 거지. 뭐 시작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주버님, 그래도 그렇죠. 이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사람들이 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겠어요? 안 그래요? 재수씨, 죄송합니다. 뭐 이해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크게 한 방 일으킬 테니 그때까지 그냥 모른 척 눈 감아 주십시오. 정말 한 방이 일어날까요? 그러다 한 방 맞을까봐 걱정이네요, 아주버님. 이제 나이도 많이 차셨고 걱정돼서 그래요. 제 말에 대꾸는 없으셨어요. 그래도 제 앞이라 그런지 창피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도 면목이 없는지 저한테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 뭐 어려서부터 없이 살아서 형이랑 엄마가 저렇게 한 방 한 방 노리는 거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잃고 진짜 없이 살았어. 그래서 엄마랑 형이 좀 돈에 예민하기도 하고 항상 한 방을 노리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없이 사는 사람들 다 성실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 자기가 뒷감당 할 수 없으면 따끔하게 얘기해. 그게 가족이지. 그러려고 하는데 그래도 형이랑 엄마 힘들게 살아온 거 보면 입이 잘 안 떨어져서 그래.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이제 안 그럴 거야. 남편은 저보고 이해하라고 했고 저도 남편을 사랑하였기에 그래 남편이 그러지 않는 게 어디냐 싶어 참았어요. 눈에 띄게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본인들의 가치관이 인생 한 방인 것을 내가 뭐 어찌하리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 영향이 가지 않을 것 같던 행동들이 차차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조그마한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폭등으로 자그마치 4억이나 올랐어요. 너무 예전에 물려주셨던 거라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가격이 오르니 정말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침 전세 계약도 끝났겠다. 저희도 집을 새로 구해야 했기에 할머니가 물려주신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는데 남편은 제가 작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표정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뭐 사실 저였어도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긴 했을 것 같지만요. 우리 집도 빼야 하고 마침 전세 준 집 계약도 끝나가는 판에 할머니가 남겨주신 건데 우리가 이 집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진짜? 와, 대박. 너 아파트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당연히 가야지.
그럼 우리 갑작스럽게 돈방석에 앉은 거네? 에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빚이 아니니까 편하게 살 수 있는 정도지. 우리 이제 결혼도 제대로 하고 아이도 낳으려면 돈 들어갈 때 많잖아. 그래서 할머니한테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자기도 얼른 이사업체 알아보거나 해봐. 남편은 우리만의 집이 생기는 걸 참 좋아했고, 이 소식은 시댁기에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참 많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방 한 방 노리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3배 이상으로 뛰자 저희 집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했죠. 이때까진 그냥 조금의 관심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 이래서 내가 한방이라는 거다. 개미들이 집 살려고 돈 모아봐. 어디 몇 억을 벌 수나 있어? 너 앉은 자리에서 얼마 벌었니? 아이고, 이런 것도 다 복이라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니 그 지분이 다 우리 아들께 되는 것도 맞는 거지? 아, 당연하지. 둘이 부부인데 공동재산이지.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우리에게도 그 지분은 있다 이 말씀이야. 네? 아, 농담도. 할머니가 저 주신 건데 이게 어떻게 이해한테 해당될 수 있겠어요. 물론 부부지만 그래도 전 무조건 이랑 공동명의할 생각은 없어요. 할머니도 그걸 원하시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아주버님도 너무 다른 생각은 마세요. 아,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네요. 이 집은 그냥 할머니 그 자체라고 생각할 거니까요. 너 이럴 때 보면 미국에서 살다 온 게 참 티난다. 애가 한국 정서랑 안 맞아. 가족이 괜히 가족이겠니? 이런 게 가족이지. 가족이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 집으로 뭐 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기대하지도 마세요. 허영심이 많은 분들이었기에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해 주었어요. 이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제 집에 눈독 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좀 다르더군요.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부딪히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본인 핏줄이라 그런지 굉장히 챙겼어요. 그런 부분이 서운했지만 뭐 어쩔 순 없었고 본인 가족이니 그러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애써 합리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랑 형한테 너무 딱 잘라 얘기한 거 아니야? 우리 빚 없이 이 집에 들어와서 좋으셔서 하는 말인데. 혹시 몰라서 그런 거야. 자기 집이라고 딱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 뜻이 뭐겠어? 본인들한테도 지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잖아. 난 그게 싫어서 그랬던 거고. 이 집은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러려니 해. 제가 완강히 얘기하자 남편도 역시나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아주 못마땅히 생각하였죠. 아무래도 제 집을 팔아서 뭔가를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다는 심산으로 계속 저와 남편을 찔러보았는데 정말 불쾌했어요. 독한 것?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니? 여기니 홀몸뚱이 하나 걷어준 것도 우리인데 그렇게 우리한테 야박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속상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아주. 너 집에서도 네 남편 그렇게 무시하니? 우리한테 이 정도면
남편한테 어떻게 할지는 뻔히 보이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너한테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머님, 뭐가 섭섭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할머니가 준 제 집인데 이걸 가지고 왜 섭섭하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리 섭섭하다고 하셔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봐요. 한국에서 너같이 부모도 없는 애를 걷어준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 거 모르겠니? 넌 평생 가족이 생긴 건데 꼭 돈 가지고 그래야겠어? 나 원참 진짜 나 너무 섭섭해 너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딸처럼 생각하는 줄 아니? 아들들밖에 없어서 넌 딸이었다고. 딱 잘라 말을 해도 어머님은 궁시렁거리시며 계속 저를 비난했죠. 그리고 아주버님은 저희를 찾아와 기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집을 팔아 투자를 해달라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전 딱 잘라 거절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그때 당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내 가족, 내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재수씨, 제발요. 진짜 이거 투자만 하시면 이 아파트 값은 물론이고 더한 돈도 건진다니까요. 제가 좀 진짜 이런 성관이 있어서 그래요. 평생 평민으로 사실 거예요. 제가 진짜 재수씨 은혜 절대 안 잊을게요. 네? 제발요. 죄송해요. 투자할 돈도 없고 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좋네요. 그러니까 투자 얘기 다시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도 드러나 보자. 넌 무작정 딱 잘라 얘기하냐? 형이 어렵게 얘기한 건데 너도 참 모질다 모질어. 모질다니? 돈 있으면 당신이 투자해.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난 이게 더 어이없어. 알아? 다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제가 계속해서 투자를 거부하자 남편은 절 모진 사람으로 몰아갔고 시어머니 또한 계속 저를 설득했죠. 아주버님도 하루가 멀다 하게 집에 찾아와 투자를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하도 주변에서 저만 보면 돈돈 거리길래 정말 단단했던 마음도 약해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 몰래 제 인감도장과 모든 것을 빼돌려 집 보증으로 아주버님에게 투자를 해주었어요. 전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남편이 정말 저에게 사정사정하며 빌더군요.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쩔까라는 생각이 존재하면서 마음 같아선 확 고소해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이란 존재가 뭔지 그렇게 할 순 없겠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재수씨. 진짜 후회 안 한다니까요. 제가 이걸 얼마나 공들인 건데. 이제 한 방이니까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재수씨가 투자한 거에 2배, 3배로 불려드릴 테니 아셨죠? 이렇게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진짜 미안해, 자기야. 내가 진짜 평생 잘할게. 당신 은혜 안 잊을 거야.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다려주자. 넌 진짜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고 고소 안 한 걸 다행으로 알아. 알겠어? 아주버님, 이번 일 잘못되면 진짜 알아서 하세요. 저 아주버님이고 어머님이고 다 눈에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시라고요. 아셨어요? 안 그럼 진짜 큰일 나요. 그럼 형이 알아서 잘할 거야. 정말 고마워. 네가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 결국 남편에게 속는 셈 치고 아주버님을 기다려주기로 했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도 수익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에게 한 방은 없었고 그 길로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잠적을 했어요. 자그마치 제 돈 8억을 들고 말이죠. 순식간에 빚쟁이들은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모든 걸 저와 제 남편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기가 막히면서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됐나 싶어 남편을 원망했지만 저 역시 뭐가 그리 잘난 게 있나, 이것 또한 내 잘못이지 자책하는 나날이었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주버님은 사업할 체질이 아니라고. 성실하지도 않은데 무슨 사업이야? 내가 진짜 못 살아. 네가 내 인감도장 빼돌려서 일 버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너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미안해, 진짜. 진짜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그 돈은 내가 차차 갚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어? 어떻게 내가 형을 외면하냐? 어렸을 때부터 형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하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형을 외면해? 난 외면해도 된다는 거야? 나도 네 가족이야. 네 와이프라고. 근데 어떻게 네 형이랑 엄마만 생각하니? 전 그 자리에서 속이 상해 엉엉 울어버렸어요. 남편은 저를 달래주었고 진짜 어떻게든 본인이 다 갚겠다며 그래도 노력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주더라고요. 아침엔 회사에, 저녁엔 대리운전을 뛰어가며 말이죠. 처음엔 용서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의 그런 노력하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이 사람도 가족을 잘못 만나 다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났고 아직 빚은 많이 남아 있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와 시숙이었죠.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연락이 끊어진 것도 오히려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중간중간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딴짓 안 하고 빚 갚는 데에만 열중하는 모습이 꽤 책임감 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던 중 회사 일이 끝나 집으로 들어왔는데 거실에 시숙과 시모가 버젓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몰래 계속 시숙과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저 저만 모르게 쉬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는데 전 이 사람들에게 가족도 아니었더라고요. 가족이면 절대 이렇게 대할 순 없다고 생각했고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우리 하도 숨어 다니느라 여기 와보지도 못했어. 그래도 얼굴 좋아 보이네. 재수씨, 면목 없는데 그래도 찾아왔어요. 저희가 갈 데가 없거든요. 재수씨한테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제 동생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요? 사고는 사고대로 치고 지금 이제 와서 실수? 안 미안하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요? 정말 너무하네요. 사업하는 사람이 8억이 돈입니까? 그래도 지금 재수씨랑 동생이 잘 벌어서 갚고 있잖아요. 가족이 다 그런 거죠. 그래, 넘어보라고 하지 마라 진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가족끼리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런다니 정말. 제가 이렇게 득달같이 따지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남편이 와서 저에게 갑자기 돌변하며 말하는데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족이란 제가 아닌 어머님과 아주버님 단 둘뿐이라는 것을요. 그저 저는 같이 사는 동거인 그 이상도 아니었죠. 뭘 그렇게 떽떽거려. 엄마랑 형 오랜만에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엄마랑 형이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 가족이 원래 이런 거지. 당신 저 세상 건 친정 식구다 생각해. 친정 식구가 그랬다고 해도 이럴 거야?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속고 살았구나, 정말. 그리고 친정이 멀리 갔댔지 없다곤 안 했어. 작작해. 넌 그냥 고아나 마찬가지잖아. 적당히 형이랑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할 때 받아주란 말이야. 떽떽거리지 말고. 그래야 우리 집에 붙어 살 수 있어. 너 가족 필요하지 않아? 이 외로운 곳에서 가족 하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만해.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네 친엄마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어차피 없는 가족 우리가 가족 해준다는데 저런다. 가족이 이렇게 등쳐먹고 그러니? 내가 너네한테 가족이긴 해? 진짜 웃긴다. 이혼해. 그리고 나 몰래 대출받은 거 다 용서 안 해. 아주버님도 여기 숨어 있다고 고소할 거야. 투자자들이 아직도 아주버님 찾고 있지? 나 가만 안 있어. 기대해, 어디 한번. 전 이 말을 듣자마자 짐을 싸서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남편과 살 이유가 없어졌고, 이제야 저에게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도저히 남편이 용서가 안 됐고, 인감도장을 빼돌려 일을 벌였을 때보다 지금 저를 대하는 이 태도가 정말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전 미리 약속이 되어 있던 미국에 있던 양부모님을 만나러 공항으로 갔어요. 사실 오늘이 미국 양부모님들이 9년 만에 한국에 나오시는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9년 만에 온 친정이 본색을 드러내며 역대급 응징을 실행할 계획을 세웠죠. 내가 못 살아. 너 이렇게 살라고 한국 보낸 거 아닌데. 어쩜 속상하게. 아휴, 가만 안 둬. 내 딸 눈에 눈물을 빼다니. 그러게 말이야. 아주 그놈 내가 온갖 대갚음을 해야지. 걱정 마라. 우리 딸 뒤에 이렇게 든든한 우리가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이런 꼴만 보이고 멋지게 사는 모습 보여줬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해,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말에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졌어요. 그동안 정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엄마 아빠가 있었지라는 마음과 이렇게 사랑으로 길러준 양부모님이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꾸역꾸역 한국에서 내 가족,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허무한 감정이 들자 피도 안 섞인 저를 이렇게 무한으로 사랑해주는 양부모님에게 죄송했어요. 너무 미안해, 엄마 아빠. 이렇게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 아빠 너무 미안해 정말.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너무 미안해. 엄마 아빠가 나 사랑으로 길러줬잖아. 그런 말 하지 마. 넌 존재 자체로도 우리 사랑이야. 너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웃었는데. 내 딸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저희는 호텔방에서 한없이 회포를 풀었고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나의 인감을 빼돌려 아주버님에게 투자를 해준 것부터 변호사에게 낱낱이 얘기를 했고
부부간 인감 사용권에 대한 권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 아파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빚을 진 거였죠. 그래서 당장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보호 신청을 해놓고 일단 사기죄에 대한 것으로도 소송을 걸었어요. 제 옆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 아는 변호사를 통해 용기 내서 소송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렇게 남편에 대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1금융권 대출은 아니었고 무려 3금융권이더라고요. 여기서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대출을 담보 삼아 해줬고요. 이제야 남편이 빚을 어떻게 졌는지 낱낱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형한테 투자를 해줬다니. 남편은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가자 노발대발 연락이 왔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또한 남편에게 소장이 날아가자 안절부절 난리가 났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네 남편이야. 그리고 너한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라고. 근데 꼭 이래야겠어? 가족 같은 소리 하네. 그래서 이렇게 등쳐먹었니? 나 절대 가만 못 있어. 그리고 너네 엄마, 너네 형 다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 너 혼자 이 한국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혼자잖아, 네 인생.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진행한다고? 미안한데 내가 가족이 왜 없어? 말했잖아. 친정 식구 멀리 있다고. 이제 내 가족 걱정 안 해줘도 되니까 니네 가족 걱정이나 해. 얘,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홀몸뚱이 이렇게 걷어줬는데 꼴랑 그 돈 몇 푼으로 지금 이렇게 법으로 가보자는 거야? 홀몸뚱이 같은 소리. 내 뒤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다. 내가 왜 혼자야? 그래서 지금 나를 이용했니? 가만 안 둘 줄 알아. 결국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고 남편 또한 사기죄와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제외한 아주버님은 여러 사람한테 투자 목적으로 사기를 친 죄로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고 남편 또한 제 인감을 빼돌려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다만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남편의 빚도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에서는 억울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주어야 하는 위자료가 더 큰 금액이었기에 사실상 빚이 남진 않았죠. 남편만 빚더미에 앉게 되는 꼴이었어요. 그래도 빚이 없어지니 마음은 편했어요. 그렇게 서로만 애틋한 이 가족들에게 피해 보상을 받고 이혼까지 마무리하고 나서야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미국 부모님들은 제 일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 같이 머물러 주시며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덕분에 멘털이 무너지지 않고 싸울 수 있었죠. 아마 아무도 없었다면 또 마음이 약해져 중간에 중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죄송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공존하더군요. 이렇게 혼자 남겨지지 말라고 입양을 보내주신 건가 하는 마음과 할머니가 남겨준 집마저 지키지 못한 손녀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어요. 내 아들들 그렇게 벌 주니까 좋아? 이래서 없는 집 자식 거두는 게 아니랬지.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들을 물먹여? 말은 바로 하세요. 분수에 걸맞지도 않은 것들이 내 딸 이용한 것만 생각하면 내 피가 거꾸로 솟으니까. 누가 없는 집 자식이래?
우리 딸 진짜 낳은 건 아니지만 내가 마음으로 낳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 그랬다간 당신 머리털 남아나지 않을 테니까. 그래, 당신 자식들, 내가 아주 주먹 한 방으로 혼쭐 내고 싶었는데, 그나마 둘 다 벌을 받아서 내가 잡는 거야. 알겠어? 가뜩이나 돈도 없는 집구석에서 내 주먹보다 법으로 맞는 게 더 아프겠지. 평생 돈 갖고 위자료 물고 호적에 빨간 줄 긋고 살아봐. 이 사회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자식들만 봐도 아줌마도 알만하지. 어떻게 키웠는지. 그 애미의 그 아들들이겠지. 뭐야? 당신들 진짜? 친부모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참견이에요? 내가 쟤한테 그런 거지? 당신들한테 그런 거야? 더러운 입 좀 다물어. 우리가 친부모라고 했지? 내 딸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내 딸 함부로 대했다간 큰 코 다칠 줄 알아. 이제 알겠어요? 제 옆에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아줌마들 깜빵에 면회나 가면서 그 애틋한 가족 상봉하세요. 참 세모자 정말 잘 어울리네요. 내가 미련했지 정말. 또 한 번 배웁니다. 상종 못할 인간들. 시어머니는 분노로 바들바들 떨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너무너무 고소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세상에 저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고 나서야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부모님은 모든 일정이 끝이 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언제든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꼭 오라고 하시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 또한 미국에 들어가서 부모님 보호 아래 안락하게 살고 싶었지만 제 힘으로 돈을 모아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는 게 꿈이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좋게 경기도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청약 당첨이 되어 지금은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이게 다 할머니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 악물고 산 결과 같아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헛헛한 마음에 그렇게 판단이 흐려져 선택했던 결혼이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제 자신이 단단해진 것 같아 사실 뿌듯해요. 그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우리 양부모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이젠 저를 걷어준 양부모님을 위해 효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에게 응원과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두서없고 글솜씨가 없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